근데 이쪽 파트가 중학교 때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전기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로도가 시험 문제 내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서 전기 파트 나왔기 때문에 좀 전력, 그다음에 전압, 전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깐 좀 복습을 좀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 전기 회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이 회로를 설명하려면 일단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오매법칙을 알아야지. 오매법칙 I는 어떻게 되지? R분의 V. 이게 오매법칙이지? 이게 아니야. 이런 관계가 있다. 또는 뭐 이걸 다시 예쁘게 쓰면 V는 IR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R은 어떻게 쓸 수 있어? I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어. I가 뭐고 R이 뭐고 이 정도는 알지? 써줘야 되나? V는 뭐죠? 전압이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죠. I는 전류죠. 전하의 흐름이지. 그 다음에 R은 저항이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V는 IR, I는 R분의 V, 또 R은 I분의 V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오매법칙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이 오매법칙은 사실은 어디서 써먹는 거냐면 얘네가 뭐 예를 들어 새로운 물질을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론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들은 이 물질의 각각의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항을, 전기 저항을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회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뭐예요? Y축에다가 전류 이렇게 놓고 X축에다가 V를 놓고 어떻게 한다고? 전압을 계속 바꿔주는 거야. 전압기 연결하고요. 그 물질을 여기다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 전류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압계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가변 전압계겠지. 이 전압을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을 계속 증가시켜 가면서 전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직선의 관계가 나오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기울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 봐봐.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R분의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실험을 통해 갖고 내가 몇 볼트 줬을 때 몇 암페어, 몇 볼트 줬을 때 몇 암페어인지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해갖고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구한 거를 역수치하면 그게 바로 R이 된다. 그래서 그 물질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오매법칙이에요, 사실은. 오매법칙은 이런 데다 이용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 배웠던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전력은 전기 에너지의 일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얘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전력. 그래서 우리 전력은 P는 어떻게 썼었니? V 곱하기 I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있어요? V에다가 IR 집어넣으면 I 제곱 R이라고 쓸 수 있잖아. 또 여기다가 P는 여기 I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런 식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P는 VI다 또는 I 제곱 R이다.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각각 이용하는 식들이 나온다고.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기술과정 시간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회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 우리 앞부분에 이거 어디서 나왔어? 송전전력 할 때, 그죠? 손실전력 줄일 때 기억나? 일단 P는 I 제곱 제로의 제곱에 R이다. 이런 식이 여기서 나왔었잖아. 똑같은 식이잖아. 그죠? 똑같은 식. 그 다음에 이 R분의 V 제곱은 이걸 이제 정적전압 주어줄 때 쓰는 건데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해 줘 볼게. 어쨌든 전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회로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저항의 연결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저항의 연결. 우리가 저항은 회로에서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지 본 적 있죠? 이렇게 해서 R이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회로도에서 저항 R을 쓰는 거는 모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모든 전기기구예요. 전기기구는 그냥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회로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건 그 부분에 전기기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밥통이 연결될 수도 있고 드라이기가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연결될 수도 있고 얘네들이 다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린 걔를 저항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전기 기구를 연결한다. 뭐 에어컨을 연결한다든지 선풍기를 연결한다든지 TV를 연결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헤어 드라이기를 연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회로에서 저항의 연결이라고 하는 건 전기 기구의 연결이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은 우리 이렇게 했었지. S분의 L이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저항은 도선의 저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S는 뭐냐면 도선의 면적을 의미하지. 그 다음에 이런 도선의 길이를 의미하죠. 저항이라고 하는 건 길이가 길면 커지더라. 그 다음에 면적이 크면 작아지더라. 면적이 작으면 커지더라. 면적이 작으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면적이 작으면 커지죠.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잘 못 흘러요. 그치? 그러면 이제 부딪혀가지고 열이 많이 발생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저항이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이 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저항의 연결을 첫 번째 직렬 연결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은 우리 집에 가정에서 쓰는 저항의 연결, 즉 가정에서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방식은 다 병렬 연결 방식이야. 직렬 연결 방식은 별로 없습니다. 자, 직렬 연결은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망가져버리거나 끊겨버리면 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안 켜지더라고. 근데 니네 집에서 한번 전기기구 생각해봐. 내가 헤어드라이기를 막 쓰다가 드라이기가 고장났어. 그렇다고 밥통에서 밥이 되다가 끊기? 아니죠. 밥통대로 밥을 해요. 내 기구 전기기구만 망가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쓰다가 망가지면 그냥 밥통도 멎어버리는 거야. 전기가 끊기는 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건 다 병렬이다. 그래서 직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렬하고 병렬을 한번 예시를 들어줘 볼게. 직렬 연결은 이렇게 자 저항을 전기기구라고 보자 그랬어. 이렇게 저항 두 개만 연결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원에 연결하고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요. 가장 간단하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R1이 연결되어 있고 R2가 연결되어 있다. 저항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압이 V이고 여기는 스위치죠.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스위치를 딱 닫으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전류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흘러가지. 여기 이제 도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일로도 흘러가고 일로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게. 여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 2옴이 걸려있는 저항이다. R1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2가 4옴인 저항이 걸려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12V의 전압이 걸려있다고 해요. 이런 회로가 있어. 이 회로를 한번 풀어보자고. 잘 봐. 지금 이게 직렬로 연결돼 있잖아. 직렬로 연결돼 있으면 얘가 지금 없을 때에 비해서 하나가 이렇게 직렬로 늘면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지.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효과니까 저항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체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쭉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직렬 연결은 무조건 전체 저항은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전체 저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6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체 전류 I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전류 I를 구했더니 어떻게 된다? I는 어떻다 그랬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500없지? R분의 V야. R분의 V예요. 그런데 이 R을 전체를 넣어야 되는 것이잖아. 자, R 전체 구했었잖아. 그래서 6옴분의 얼마니? 12V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얼마 나왔어? 2A. 그래서 여기 아까 있죠? 전압의 단위는 볼트고요. 여기에 단위는 암페어고요. 여기 단위는 옴이라고 얘기하지. 볼트, 암페어, 옴. 이 정도는 다 기억나지?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2A라고 하는 전체 전류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A라고 하는 전류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2A 흘러가고 여기도 2A 흘러가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 도선의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걸 외웠잖아. 전류 일정하다 이딴 식으로 외웠다고요. 별거 아니야.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쓰면 키르히 후크의 법칙이라 그래서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2A만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겠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 있겠지. 전압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V는 IR이잖아. V는 IR이잖아. V는 IR. 여긴 4V 걸리네. V는 IR 8V 걸리네. 이렇게 되죠. 검산하는 방법은 4V, 8V 더했더니 12V 끝. 계산 잘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됐어? 여기에 전기기구가 지금 2옴짜리 전기기구하고 4옴짜리 전기기구를 놨다는 것이지.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얼마 걸렸어? 4V 걸렸고 여기에 8V 걸렸어. 얘네들의 특징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2A가 올라가고 2A가 올라가고 똑같이 전류가 일정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전구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전기기구가 전구였다면 전구의 밝기 전구의 밝기 이걸 계산하는 게 바로 뭐다? 전력이다. 전구라면 전구의 밝기. 그럼 전구의 밝기가 큰 건 전력이 큰 게 밝은 거야. 그러면 P1 한번 계산해 볼까? P1은 V1, I1인 거야. 그다음에 P2는 V2, I2인 것이지. 자, V1, I1 얼마니? 자, V1은 얼마였어? 4V였죠? I1은 똑같이 2A였지. 그러니까 얼마야? 8W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얼마니? V2 얼마였어요? 8V였죠? 똑같이 2A. I2하고 I1은 같잖아. 전류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A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16W지. 아하. 몇 배? 2배가 더 밝더라. 누가? 여기가 더 2배 밝더라. 그러니까 전류는 똑같은데 전압이 2배 높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가 2배 밝더라. 왜? 8W고 16W. 같은 시간에 얘를 사용하면 얘가 전기 요금을 2배 더 써야 되는 것이지. 이해돼요? 이게 바로 회로를 푸는 과정이다. 전기기구를 연결하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직렬 연결은 현실성이 없지. 우리는 직렬 연결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는 병렬 연결을 쓰거든. 병렬 연결을 쓰거든. 그러면 이 상태를 비슷하게 해서 똑같은 경우를 놓고 병렬 연결로 한번 선생님이 계산을 해볼게요. 병렬 연결을 계산하면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전부 다 집에서 쓰는 가정용은 다 병렬 연결을 쓴다. 병렬 연결의 대표적인 이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리죠.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이 12V 놓자 스위치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 얼마로 했니? 2옴 4옴으로 했으니까 여기 R1을 2옴으로 합시다. 여기 R2를 4옴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걸 병렬이라고 해요. 자, 병렬은 전체 저항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얘기야. 자, 봐봐. 얘가 없어, 원래. 처음에 없었어. 2옴만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흐르겠지. 근데 이게 생겼어. 그러니까 4옴짜리가 생겼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길이는 똑같은데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지. 면적이 늘어나면 반비례지. 늘어나면 작아지지.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수로 가잖아. 그래서 이걸 전체 저항을 계산할 때 전체 저항 계산하는 방식은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래서 전체 저항은 이렇게 역수로 구한다. 그럼 전체 저항 한번 구해볼까? R분의 1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 많던데 2분의 1, 4분의 1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되니? 4분의 2, 4분의 3이지. 따라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R 전체를 구하는 거지. R 전체는 얼마야 되는 거야? 역수 3분의 4 이렇게 계산해. 역수로 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
자, 2옴하고 4옴하고 이게 3분의 4옴이니까 얘가 1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어떤 거보다 저항이 작아지는, 전체 저항은 무조건 작아져. 전체 저항이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왜?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저항값이 작아지는 거야. 되게 신기하죠. 저항값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 전류값이 커져요. 전류값이 커져. 우리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얘도 이게 전격 전압인지 모르겠어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이거? 원산지 중국이야. 원산지 중국입니다. 여기 구멍이 몇 개 있어요. 좀 심한 건 10개짜리도 있어요. 이거 여기다 전기기구를 다 꼽으면 이거 다 병렬로 10개를 꼽는다는 얘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네. 병렬로 6개를 연결하는 거야. 그럼 병렬로 6개나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 저항값이 작아진다. 연결할 때마다 전기기구의 저항값이 작아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220V는 정해져 있으니까 전류가 세진다. 그럼 전류가 세다는 얘기는 이 선이 굵어야 돼요. 그래도 다행히 얘는 좀 굵네. 이게 얇아버리면 여기서 다 전기기구가 다 끌어당겨버리니까 여기서 전류를 왕창 끌어당기게 되는 거야. 이게 얇으면 녹아버려요. 여기서 불나는 거야. 그래서 중국산 이거 개수 많으면 편하지. 막 충전도 할 수 있고 여러 개 꼽을 수 있잖아. 근데 구멍 있다고 다 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게 굵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 돼요. 니네 뭐 저기 뭐죠? 다 땡땡 다이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것들이 많아. 가격도 싸고 이게 많아. 유용하긴 할 것 같아. 근데 갖다 놓고 꼽아놓고 집 비워봐. 불나요. 큰일 나고. 그래서 전기 제품은 저기가 돼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야. KS 제품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거 보면은 이게 5개 미만이야. 3개, 4개 그래요. 이게 많이 있으면 이 선이 엄청 굵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는 여기에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끌어가면 여기서 끊기게 만들어요. 안 그러면 불난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증명이 됐잖아. 이게 개수가 늘어나면,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얘가 작아져 점점. 이게 작아지면 이게 일정하기 때문에. 자, I를 구해볼까요? I는 어떻게 되냐? R분의 V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얘가 3분의 4, 5분의 여기가 12V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정분수 계산하면 4분의 36이니까 얼마요? 오호, 9A. 이거 봐. 아까 직렬 연결에서는 얼마였어? 2A였잖아. 근데 병렬 연결하니까 9A가 됐잖아. 전류가 많이 늘어난다고. 여기에 전기기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된다. 자, 그럼 이제 9A 구했어? 여기가 이제 플러스죠. 마이너스. 이쪽으로 9A가 흘러. 아까 선생님이 전문 용어라고 얘기했던 키르히호프의 법칙이 있어. 전하량 보존 법칙. 도선의 길이 9A가 가다가 길이 양갈래로 나머지네. 길이 양갈래로 나머지는데 2옴, 4옴이요. 자, 이쪽이 막힌 길이고 여기 뚫린 길이지. 자, 9마리가 가고 있어. 9A가 가고 있어. 하나는 막힌 길, 뚫린 길. 정도가 몇 대면 1대2잖아. 그러니까 2대1로 막혔지. 2대1로 막혔으니까 뚫린 길로 많이 가야 돼. 몇 대면? 2대1로. 그러니까 여기에 6A가 가고 여기에 3A가 가고. 이렇게 돼. 이걸 검산하는 방법은 병렬 연결은 전압이 일정해야 돼. 봐봐. 6, 2, 12, 3, 4, 12V. 그래서 우리가 전압이 일정하다. 병렬 연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압은 항상 일정. 그러니까 이걸 모르더라도, 이 나누는 걸 모르더라도 2대1로 간다는 걸 모르더라도 이거 곱하기 이게 12, 이거 곱하기 이게 12. 그러면 2, 6, 12, 3, 4, 12. 아, 2A, 3A 합치니까 9A. 이렇게 검산하시면 돼요. 됐어? 이번에는 그러면 얘네들의 밝기, 얘가 전구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전구의 밝기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니? 이 밝기는 뭐라고? 전력이라고. 전력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V 곱하기 I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P1은 어떻게 되는 거야? V가 얼마였어? 12V고 암페어가 6A죠. 아, 72W요.
그 다음에 P2는 어떻게 되냐? 12V예요. 몇 암페어야? 3암페어야. 아하, 36W. 그러고 보니까 얘가 2배지. 그리고 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 밝죠? 얘가 훨씬 밝지. 그래서 우리가 병렬을 쓰는 거야. 효율적으로 전기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가 끊기더라도 얘는 살아남아. 전기기구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직렬에서 하나 끊겨버리면 토탈 다 망가지지. 전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렬을 쓰는 거야. 근데 병렬의 위험 요소는 뭐다? 많이 연결하면 전류가 많이 흘러버려. 그럼 도선이 못 견디면 불나는. 그래서 그게 차단기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전기기구를 너무 많이 쓰면 그 가정에서 써야 될 양이 있는데 그거 이상 써버리면 차단기가 떨어지고 두꺼비집이 나가는 거예요. 그 차단기 다시 올리잖아요. 이런 거로.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 그 아까 변압기가 폭발한 것도 똑같은 거라니까. 가정에서 너무 전기기구들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에어컨을 다 그냥 왕창 틀어버리니까 가정에서 이런 거죠. 선은 얇은데 왕창 끌어 당기니까 저기서 공급해주는 변압기에서 공급해주는 전기가 못 견디는 거죠. 거기 터져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그게 조절이 돼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이거의 기본은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배워줘요. 이 전기 파트가 좀 쉽지는 않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그림 자체도 니네들한테 이렇게 안 나오고 실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똑같은 그림이야. 얘랑 같은 그림이다. 이건 옛날에 일제시대 잔재야. 아직도 여전히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린 이게 익숙해져 있어. 근데 얘네 과학 실험실에서 그 회로 만들 때 아구 클립 이렇게 있는 도서가 있고 다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회로를 만들면 이 그림에 더 가까워져. 그래서 최근에는 그림이 이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걸 딱 보고 이게 병렬인지 알아야 돼. 잘 모르겠으면 이 도선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걸 빼세요. 늘려가지고 빼서 이렇게 하면 얘랑 똑같아. 이 가운데 있는 애를 늘려가지고 이렇게 빼면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랑 같은 그림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림으로 많이 도선의 회로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보세요.